네, 변수. 이번 장에서는 변수와 상수에 대해서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난 그 3장 출력에서 출력 예제에서 세 가지를 인쇄한 적이 있었죠. 첫 번째가 2학년 이몽룡, 2학년 성춘향, 2학년 홍길동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세 명에 대해서 한 줄씩 그 입력을 한 경우, 출력을 한 경우가 기억에 날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2학년을 이제 해가 바뀌면 지금에서 이제 해가 바뀌면 여러분이 그러니까 홍길동, 이몽룡, 성춘향 요 세 명이 이제 정상적으로 수업을 했다고 하면 3학년으로 진급을 하겠죠. 그렇게 진급을 한 경우에 그 친구들을 이제 3학년으로 즉 2자를 3자로 바꿔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고 하면 세 군데를 다 바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2학년 홍길동을 3학년 홍길동으로, 2학년 이몽룡을 3학년 이몽룡으로, 2학년 성춘향을 3학년 성춘향으로 이렇게 좀 바꿔야 될 겁니다. 자, 이렇게 바꾸다 보면 지금은 세 곳밖에 안 되니까 비교적 단순합니다만 예를 들어서 고쳐야 될 것이 우리 수업을 듣는 학생들이다. 그러면 학생들 수만 해도 거의 40명 되지 않습니까? 한 반에 40번을 고쳐야 되면 2자를 3자로 고쳐야 되는데 못 고치는 경우도 생길 거고요. 가끔은 또는 3자가 아닌 4자를 입력할 수도 있을 테고 그러다 보면 이제 여러 가지 오류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매우 복잡해지고 오류가 생길 수가 있다. 그렇다고 하면 좀 머리를 써서 그 한 번만 값을 고치면 나머지 값들이 자동적으로 그 고쳐지게 하는 그런 방법은 없을까? 라고 이제 고민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때 생겨난 방식이 바로 이제 변수라고 하는 겁니다. 변수는 이제 variable이라고 하는 영어를 가지고 있죠. 예를 들어서 2자에 그러니까 2학년의 2자 앞에 2를 변수로 하나 만드는 겁니다. 영어 변수죠. 예를 들어서 grade, grate 이렇게 영어로 만들어서 이제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 처음에 설정을 grade의 이 값을 넣어라 이렇게 해서 인쇄를 하고 또는 이제 그 값이 이제 내년이 돼서 3학년이 되면 3자로 바꿔주면 되겠죠. grade에 3을 넣어라 이런 식으로 그때 쓰는 거가 바로 이제 변수다. 이렇게 변수의 필요성, 변수가 나올 수밖에 없는 배경을 우리가 이제 설명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두 번째 그 패러그래프 문장에 보시면요. 변수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변수를 좀 더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변수를 우리는 이렇게 그 식사를 할 때 쓰는 그릇과 그러니까 변수와 변수 값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나타낼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변수는 그릇이고 변수 값은 계속 변하는 값이죠. 그래서 그릇에 담는 그 물건의 어떤 그 물질, 내용물을 바꿀 수 있다고 하면 그거가 바로 변수와 변수 값의 관계다. 우리가 이렇게 이제 설명을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서 밥은 밥그릇에 저장을 하겠죠. 그런데 내용물이 예를 들어서 쌀밥이 있을 수도 있고 보리밥이 있을 수도 있고 또는 귀리밥이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침에 밥그릇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시작할 때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세 번 나눠서 하루의 그 일과를 우리가 이제 컴퓨터 프로그램을 한다고 했을 때 그 상황을 이제 밥그릇에 어떤 밥을 넣을 거냐 요거를 이제 한번 해보자는 거죠. 프로그램을 할 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침은 밥그릇이라고 하는 변수에 쌀밥이라고 하는 내용물을 넣습니다. 처음에 넣고요. 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쌀밥을 다 그러니까 식사를 하게 되면
그릇을 씻어서 우리가 이제 또 초기화라는 말을 씁니다. 그릇을 씻어서 씻은 후에 이제 점심 식사 때는 아까는 쌀밥을 먹었으니까 이번에는 보리밥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리밥을 그 그릇에 담아야 되겠죠. 밥그릇에. 그래서 밥그릇은 뭐 이렇게 보리밥. 다시 이제 보리밥을 다 먹으면 그것을 이제 씻어서 놨다가 저녁 때가 되면 다시 밥그릇에 이번에는 귀리밥을 이렇게 넣도록 우리가 이제 프로그램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런 상황을 보면 밥그릇은 하나였지만, 그죠? 밥그릇은 하나였지만 밥그릇에 들어가는 내용물은 세 개가 그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바뀐 것을 여러분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침에는 쌀밥이라고 하는 내용물이 밥그릇에 들어갔고요. 점심 때는 보리밥이라고 하는 내용물이 똑같은 그릇에 들어갔고요. 세 번째로 저녁에는 똑같은 그릇에 귀리밥이라고 하는 내용물이 새롭게 들어가서 그 밥과 그러니까 밥그릇과 내용물 간의 그런 어떤 관계를 이루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일때 밥그릇은 변수, 그 다음에 내용물은 변수 값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자, 밥만 먹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이제 국그릇 같은 국을 먹을 수도 있겠죠. 예, 국에도 뭐 콩나물국, 뭐 시금치국, 그다음에 감자국, 뭐 북엇국,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똑같이 밥그릇과 똑같이 국그릇에도 방금 말씀드렸던 국 내용물들을 담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국그릇에다가 밥에 해당되는 쌀밥 또는 뭐 그런 것들을 담을 수가 있느냐? 당연히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국그릇이 좀 크고 밥그릇이 좀 작다고 할 때 밥그릇이 적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콩나물국을 담을 수가 있겠느냐? 예, 담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똑같은 양 아까 정의를 내릴 때 국그릇이 좀 크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 내용물이 꽉 차인 경우에는 국그릇에 있는 내용이 밥그릇에서는 넘치겠죠. 뭐 이런 상황을 우리가 영어로 overflow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국그릇, 밥그릇 이런 것들은 다 우리가 소위 타입, 형태, 정보를 담을 수 있는 타입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크기에 따라서 큰 그릇에 조그만 내용물을 넣는 것은 가능, 오케이. 거꾸로 조그만 그릇에 큰 내용물을 넣게 되면 넣을 수는 있으되 정보가 이렇게 넘치게 되는 그러면 이제 정보가 손실이 있겠죠. 그런 내용으로 우리가 변수를 설명을 많이 합니다. 자, 세 번째 보겠습니다. 변수와 상수. 자, 변수를 이제 방금 이제 설명을 했고요. 상수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constant라고 합니다. constant. 그러니까 상수는 한번 값이 정해지면 바뀌지 않는 그런 수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바뀌지 않는다는 거가 뭐 죽을 때까지 바뀐다는 얘기가 아니고 바뀌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니고 프로그램 실행 처음과 끝에 동안에는 바뀌지 않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상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 원주율이라고 있죠. 왜 그 원의 면적을 구하는 공식이 여러분 다 잊어버렸겠지만 파이 r 제곱 그러니까 파이 곱하기 r 또 곱하기 r 뭐 이렇게 해서 원의 면적을 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공식인데요. 그때 그 나오는 파이 값, 그 파이 값은 변하지가 않죠. 여러분이 열심히 외웠잖아요. 그 중학교 때, 초등학교 때 면적을 구하기 위해서 외웠던 기억이 날 겁니다. 3.141592 뭐 어쩌고 그 값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상수라고 얘기를 하고요. 대신에 면적이라고 하는 값이 이제 변경이 되겠죠. 무엇에 따라서 반지름에 따라서 아까 파이 r 곱하기 r 했기 때문에 그 반지름 값 r에 따라서 그 r에 어떤 변수값 r이라고 하는 변수에 어떤 변수값이 들어가냐에 따라서 면적이 바뀌게 되는 계산값이 바뀌게 되는 이런 현상이 있는 거가 되겠죠. 그래서 r은 바로 변수명이 되겠다.
하는 겁니다. 자, 우리 자바 프로그램에서는 하나의 좀 특별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바로 파이널이라고 하는 건데요. 아, 변수 이름에 파이널을 선언하게 되면 프로그램 시작과 끝에 걸쳐서 그 변수에 들어가는 값은 상수값으로 고정돼서 내용을 바꿀 수가 없게 만드는 그런 설정이 되겠습니다. 파이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방금 전에 변수와 상수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요. 그것을 좀 그 내용물 박스를 이용을 해서 이제 아까는 국그릇, 뭐 밥그릇 이런 것들을 얘기했는데요. 지금은 이제 박스를 이용을 해서 한번 좀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열린 박스는 그 내용물들을 아무거나 넣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것은 내용물 교체가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변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닫힌 박스입니다. 여기 닫힌 박스 같은 경우에는 내용물을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상수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은유적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파이널 변수는 변수를 상수처럼 만든 겁니다. 프로그램 그 동안에 변수의 저장값을 바꿀 수 없도록 만든 겁니다. 자, 변수를 이제 그 설명하는 그 기본적인 컨셉은 얘기를 했고요. 요것을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한번 그 눈에 보이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것을 한번 좀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변수를 나타낼 때는 어떻게 하냐면 그 여러분이 그 메모장 많이 쓰잖아요. 노란 메모장 거기에다가 그 변수 이름을 씁니다. 변수명 영어로 빨갛게 GRATE 이렇게 쓰고요. 그 다음에 그 GRATE라고 하는 건 볼펜으로 써서 안 바뀌게 하고 그 다음에 그 변수 안에 들어가는 내용물 그것은 연필로 써서 바꿀 수 있도록 뭐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럼 메모장 변수라고 하는 거가 여러분 머릿속에 딱 들어올 겁니다. 이때 그 변수명은 볼펜으로 써서 바뀌지 않는 이름 영어로 그레이드 뭐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고요. 내용물 변수값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그 연필로 써서 뭐 3이랄지 뭐 5랄지 뭐 여러 가지 값들을 넣을 수 있겠죠. 해서 내용물이 변할 수 있도록 만든 연필로 지워서 또 값도 쓰고요. 또 연필로 쓰고 뭐 지우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들 그것을 우리가 이제 변수 값이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종이박스 변수에 대해서는 이미 설명을 아까 했고요. 껍데기에 그레이드라고 쓰고 그 내용물로 3을 넣는다.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우리가 실제적으로 컴퓨터 메모리를 좀 이제 생각을 하는데요. 그 여러 메모리가 네모 박스로 뭐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개념적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모로 돼 있고 그 중에 하나가 아까 우리 포스트잇 그 메모장 생각했던 것처럼 조그만 네모 하나가 바로 포스트잇이다. 포스트잇 여러 개 묶여져 있는 거죠. 그게 이제 메모리라는 거죠. 그 중에 하나의 이름이 우리는 그레이드라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볼펜으로 딱 만들면 바뀌지 않습니다. 프로그램 끝날 때까지는. 그 다음에 그 안에 있는 값은 연필로 쓰는 거죠. 3, 뭐 2. 그래서 그 내용물의 타입에 따라서 종류에 따라서 여러 가지 쓸 수 있도록 뭐 이렇게 돼 있다. 그렇게 되면 메모장을 쓰는 그 포스트잇으로 쓰는 변수와 변수값, 그 다음에 컴퓨터 메모리 상에 있는 위치에 대한 그 변수명과 변수값 이렇게 매칭이 돼서 우리가 좀 이해를 할 수 있게 되겠죠. 자, 변수 예시를 그 노란색 포스트잇 그 메모장을 이용을 해서 한번 좀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갖고 있다고 하면 포스트잇 한 장을 컴퓨터 모니터에 부착을 하세요. 그 다음에 왼쪽 구석 위에다가 지워지지 않는 볼펜은 안 지워지겠죠. 예, 그레이드 GRATE 학년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라고 쓰세요. 그 다음에 포스트잇 중앙에 이번에는 그 지울 수 있는 연필로 정수값 3이라고 씁니다. 왜? 이제 3학년이니까 정수값을 쓴다 이거죠. 자, 이렇게 그 환경을 하게 되면 이제 의미가 있겠죠. 이건 뭐냐면 정수형 변수 이름 그레이드를 선언하고 정수값 3을 할당하라. 이렇게 행위를 한 겁니다, 여러분이. 즉, 첫 번째로 그레이드를 선언한 것은 그 포스트잇에 볼펜으로 안 지워지게 쓴 거죠. 그레이드 이렇게. 그 다음에 값을
할당한 것은 연필로 3을 입력한 겁니다. 자, 이 상황을 자바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아까 정수값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 타입을 먼저 씁니다. grate라고 하는 변수명은 썼는데 이 변수명에 들어갈 수 있는 값이 뭐냐? 정수죠. 정수를 우리는 인테자 int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앞에 써요. 그레이드 쓰고 그 앞에 int 이렇게 씁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고 하면 메모장에 그레이드라고 썼는데 grad라고 썼는데 그 안에 저장할 수 있는 값은 인테자 정수값이다. 이걸 이제 우리가 한글로 했으면 여러분이 좀 이해하기 좋았을 텐데요. 애석하게도 이 자바 프로그램을 비롯한 대부분의 프로그래밍 언어는 영어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어 공부를 추가적으로 해야 하는 부담도 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첫 번째로 그 포스트잇에 볼펜으로 그레이드, 영어로 그레이드라고 썼다. 이 의미는 우리 자바에서는 인테자라고 있습니다. 인테자 한 칸 떼고 그레이드 세미콜론, 요거가 바로 볼펜으로 그레이드라고 쓴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연필로, 이번에는 연필로 그 안에 3이라고 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3이라고 하는 숫자는 바로 이제 가능한 숫자가 되겠죠. 왜? 정수니까. 자, 그래서 요거를 표현한다 그러면 자바에서는 grade는 3 이렇게 씁니다. 뭐 끝에 끝날 때는 뭐 당연히 이제 세미콜론을 써서 끝이라고 하는 표현을 한 거고요. 자, 이 얘기는 뭐냐면 3이라고 하는 숫자를 그레이드라고 하는 곳에 집어넣어라, 이런 뜻입니다. 그레이드와 3이 같다는 뜻이 아니고 그레이드에 3이라고 하는 값을 집어넣어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인테자 그레이드하고 그레이드는 3 보면 중복되는 부분이 그레이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레이드를 두 개를 합쳐서 한 줄로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테자 그레이드는 3 이런 식으로. 이건 이제 문법이고요. 그 이꼴이 같다가 아니고 꺾기가 들어가서 3이라고 하는 값을 그레이드에 넣어라 라고 하는 거에 꺾기가 없어진 형태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3을 집어넣어라,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변수의 선언과 할당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방금 전에 두 가지를 배웠죠. 인테자 그레이드는 3. 이 두 개를 첫 번째 것은 변수를 선언한다. 왜? 우리 포스트잇에 볼펜으로 썼기 때문에. 그래서 그 변수 이름을 쓰고 그 앞에 변수의 타입, 어떤 값이 저장되어야 되는지 하는 것을 쓰는 그런 문법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변수 선언이라고 합니다. 변수 선언. 자, 그 다음에 변수 할당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요. 할당이 좀 단어가 어려울 수 있죠. 그래서 이것은 뭐 초기화 이런 말들도 같이 쓰겠습니다. 처음 값을 넣는 것이다,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그레이드는 3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게 그레이드, 아까도 설명했듯이 그레이드와 3이 같다는 게 아니고 3이라고 하는 값을 그레이드에 집어넣어라 라고 하는 의미다. 그래서 이걸 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에 인테자 그레이드는 선언, 아래쪽에 그레이드는 3, 이것은 할당.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선언과 할당을 한 번에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할 때 인테자 그레이드는 3, 즉 변수 타입, 변수 이름, 초기값 이 세 개를 한 줄로 써서 위에 있는 선언과 할당에서 중복되어 있었던 그레이드를 한 번만 쓰는 거죠. 그레이드가 두 번 있었는데 그걸 한 번만 쓰게 되는 것을 우리가 선언과 할당을 동시에 하는 것이다. 자, 이 의미는 그 인테자, 즉 정수형인 변수를 변수명 그레이드로 선언을 하고 변수 그레이드에 3이라고 하는 정수값, 초기값을 대입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간단한 과제를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을 자바 언어로 작성하시오. 단, 선언과 할당 두 줄로 작성하시오. 즉 1번입니다. 정수형 변수 A를 선언하고 변수 A에 정수값 10을 할당하시오.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정수형 변수 b를 선언하고 변수 b의 정수값 20을 할당하시오. 자, 뭐 유사합니다만 좀 다른 문제입니다. 다음을 자바로 작성하시오. 단, 선언과 할당 1줄로 작성하시오. 아까는 두 줄이었었는데 이번엔 한 줄을 얘기하는 겁니다. 선언과 할당을 동시에 하라는 얘기가 되겠죠. 정수형 변수 a를 선언하고 변수 a의 정수값 10을 할당하시오. 정수형 변수 b를 선언하고 변수 b의 정수값 20을 할당하시오. 자, 여러분, 그러니까 네 줄이 아니네요. 그 위에 거 네 줄, 아래 거 두 줄에서 전체 6줄이 되겠습니다. 각각 1, 2, 3, 4라고 이제 번호를 매기면 될 것 같고요. 그 사이버 시스템에 직접 쓰시기 바랍니다. 6줄. 뭐 파워포인트나 아래 한글 이런 걸 써서 뭐 쓴 다음에 첨부하면 전부 0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입니다.